벌써 2024년도에 마지막 거래일로 달려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까지가 거래가 마감이 되고요. 미국 증시는 내일까지 거래가 마감됩니다만 일단 거의 납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종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 시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30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2025년도를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주말간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 참여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간 있었던 뉴욕 증시 어떻게 시장 전개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77% 333포인트가 하락을 한 42,99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장 초반에 낙폭이 좀 길었지만 장 후반부에 일부 회복을 하면서 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나스닥도 한 1.49%, S&P도 1.11% 모두 다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전약 후 강까지는 아니고 전약 후 약이긴 하지만 방어를 어느 정도 한 증시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쏟아져야 될 매물들을 1차적으로 소진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의 그런 체력에 대한 부분 역시나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장 후반부에는 낙폭을 최소화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국채가 되겠고요.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해주고 있지만 사실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가 4.6 이상 올라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자체 상승분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국채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는 날이 있고 안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써먹으면 써먹는 거고 써먹지 않으면 써먹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4.6 이상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하방 압력을 걸 수 있는 요인이고,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보자면 어느 쪽을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른 부분보다도 주가의 하방 압력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똑같은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이거든요. 오늘 조금 빠지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하는 거예요. 사실 개장 초반에 조금 무겁게 가다가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지금 견인하고 있는 눈치이긴 한데 환율과 국채와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질적인 측면, 상황적인 측면은 분명히 다르지만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버리면 주가가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약세로 마감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4.6 이상에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면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계속 근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4.3도 비싸요. 4.2 이하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4.2까지는 떨어져야 연준 쪽에서의 코멘트를 기다리면서 저울질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레벨 때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환산을 하면 환산하기에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질문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국채가 4.6일 때죠. 현재 4.6이죠. 이게 12월 달, 이게 월봉입니다. 12월 달이고 요때 같을 때가 언제냐면 4월 달이에요. 4월 달도 4.6이었죠. 그럼 다우지수를 놓고 월봉으로 바꾸시고 요거를 4월달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예요? 39,00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9,000이니까 지수로 대략 따지면 4,000포인트 가량 돼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400포인트 가량 되는 거거든요. 여기 위치예요. 또 언제 있었어요? 4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11월 달, 11월 달이 비슷했어요. 그럼 11월 달의 위치를 보시면 어디냐? 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5,000이죠. 그러니까 35,000이기 때문에 여기랑 지금 4.6일 때 그 국채와 현재 위치를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얼마예요? 42,900. 그냥 반등해서 43,000 잡고 39,000, 36,0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들 자체도 오버슈팅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가 높으면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면 국채만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채 이외에 현물도 같이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 동안 현물이 레벨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처럼 국채 비중이 높으면 주가가 부활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36,000이 정답일 수도 있고 39,000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현재 43,000이 있는 위치는 부하가 걸려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물이 좋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장도 막판에 왜 반등을 했냐면 브로드컴이 막판에 반등을 했어요. 브로드컴이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2% 이상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고 테슬라가 빠지는 건 막지 못했고 뭐 TSMC, AMD 쪽에서 좀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견인해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채에 대한 부하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끌어내려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뇌관은 되고 있다. 제가 이 설명만 벌써 한 달째 드리고 있어요. 한 달째 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매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수도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매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양방향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하방 압력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국채가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국채가 4.3, 4.4 정도까지만 드랍이 돼줘도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을 텐데 현재 레벨에서 계속 버팅기기를 하고 있으면 주가는 부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질적인 측면이 별로 좋지 못한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질적인 측면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향후에 현재와 같은 발목을 잡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올해 증시를 보면 참 올해 증시 미국장은 뭐 부유했죠. 네, 미국장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우리나라장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역사상으로 보면 연봉을 좀 같이 보면 연봉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보시다시피 지금 10년이 넘죠. 10년째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우지수가 우상향을 취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연봉의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주가에서 보면 뭐가 걸려 있습니까? 결국은 차익성 욕구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차익성 욕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보셔야 될 게 주식이 100주가 있으면 유통되는 주식이 100주가 있다고 칩시다. 100주가 있을 때 이 100주가 시장에 다 풀려서 100주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업 관계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분율 한 40% 잡으면 40주는 기업의 보유가 되고 있고 60주가 시장 유통 물량으로 가정을 합시다. 근데 60주에 대한 유통 물량이 매도 비중이 높으면 그 주가는 약해지는 거고 매수의 비중이 높으면 그 주가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 40주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때문에 홀드, 바이 물량이라고 봤을 때 이 물량은 거의 이동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60주에 대한 물량이 지금 이제 손이 바뀌는 현상이 생길 텐데 60주라는 매수 물량이 쭉 올라오고 있을 때 이 60주를 1에서 사신 사람이 있고 5에서 사신 사람이 있고 10에서 산 사람이 있거든요. 최종 목적지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에서 산 사람이나 10에서 산 사람은 현재 가격이 50이면 어느 정도의 차익성 실현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 차익성 실현이 나타나면 보통 매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50에서 물량의 60주 물량이 매도로 바뀌어도 이 60주 물량을 새롭게 쓴다라고 하는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신규 자금을 언급하는 거고 신규 매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자들의 단가가 최초에 있었던 A그룹이 단가가 10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섹터, 두 번째 섹터에서 들어오는 B그룹은 단가가 50일 겁니다. 근데 그 50인 사람들이 또 들고 가면서 현재 가격 80이고 또 수익이 날 테고 이 80인 사람들이 또 물건을 던졌을 때 또 60주를 다른 사람이 또 사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이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 바이의 연속성은 글쎄 언제 끝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점진적으로 그 바이의 매수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근데 미국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굉장히 올해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뽑자면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조금 너무 재미가 없었죠. 다른 쪽의 주가들이 재미가 없었어요. 일본이 이번에 최근에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서 따지면 우리나라는 뭐 할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좀 몰려가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물량을 주인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이가 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던지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변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대변곡점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할 필요도 어느 정도 새해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가더라도 쉬어가는 과정은 피할 수 없다. 가더라도 쉬어가는 과정은 피할 수 없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연봉이잖아요. 연봉이라는 것은 1년에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차가 강했고 지금 보시면 3년차 강했다가 한 번 강하게 눌렸다가 1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2년 동안 강해진 모습이에요. 총 6년 동안 봤을 때.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처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에 대한 변화 과정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추세를 아주 크게 띄울 가능성보다는 추세를 좀 잠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추세를 잠그면서 좀 혼조 양상을 가져가면서 마감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변동성보다는 방어적인 스탠스가 다소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집중해서 매매를 가져갈 생각이고 원래 월말과 월초, 연초는 큰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연말을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매물에 대한 소화, 이러한 과정들이 대다수 나타날 장세이기 때문에 해당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거래를 할 거고요. 내일은 미국장의 거래가 열리지만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내일 연말을 마감하면서 폐장을 마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이 올해 드리는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상반기 때 잠깐 주춤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매매는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잘 했고 수익률적으로도 매달 좋은 결과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마감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바라볼 때 지금처럼 유동성과 가상화폐들의 폭등 이러한 상황에서 놓고 보면 다소
뭐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이 나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의 입장 중에 하나인데, 뭐 요즘 뭐 수억, 뭐 수천만 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작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러한 장에서도 잃지 않고 수익을 잘 냈다는 것에 대해서 올해에도 아주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이 잘 준비해서 대비할 생각이고,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주말간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분들 차분하게 잘 정리하면서 올 한 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